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풀립러닝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일반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화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오늘의 순서는 일반화의 정의, 일반화가 어려운 이유, 일반화가 되지 않으면 자극 일반화의 영향 요인, 자극 일반화의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과제,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술을 학습한 조건,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사람의 이외의 조건에서 습득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A 교실에서 9시에 김영희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다고 칩시다. 김영희 선생님에게 인사하기를 배웠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 홍길동이는 A 교실에서 인사하기를 배웠지만 B 교실, C 교실에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화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시에 인사하기를 배웠으니까 10시, 11시에도 인사하게 되면 일반화가 된다는 거고요. 자, 김명희 선생님에게 인사하기를 배웠죠. 그러면 다른 사람, 옆반 선생님, 또 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일반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반화를 왜 이렇게 우리가 자폐성 장애 학생 교육에서 강조하는가 하면, 일반화가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과잉 선택성 때문에 그런데요. 과잉 선택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특정 자극이 있을 때에만 반응을 하고 특정 자극이 없을 때에는 반응하지 않는 경향성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다시피 A 교실에서 B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것이 12시였어요. 그러면 심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A 교실, B 교사, 12시 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만 인사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의미가 당연히 없죠. 왜 없을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면 직장 부적응, 지역사회 부적응이 생깁니다. 이제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선생님과 인사한다. 그것이 그 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이나 뭐 직장생활 적응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것은 나아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지 않게 되겠죠. 예, 이러면 가정생활에서도 별로 좋은 일은 생길 것 같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가 자폐성 장애 학생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다시 보시면 만약 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은요, 일반화가 잘 된다면 지역사회, 직장, 가정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폐 학생 교육에 있어서는 일반화가 그렇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일반화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극 일반화, 반응 일반화, 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극 일반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 사람, 사물, 장소 이 세 가지가 되는데요. 물론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 자극인데요. 사람 자극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김영희 선생님인데서 인사하기를 배웠죠. 김영희 선생님이 홍길동 학생 보고 인사하도록 지도했죠.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김영희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에게도 인사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이라는 거고요. 사물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 A 시험지에 대해서 A 시험지에 대해서 이 아이가 A 시험지에 대해서 B 반응을 했다면 C 시험지에 대해서도 B 반응을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이 사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아까 제가 교실을 예를 들었는데요. 아까 교실에서 인사하기를 배웠다면 자기 집에서도 인사하게 된다. 그러면 장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반응 일반화가 있습니다. 자, 반응 일반화는 이걸 뭔가 하면 지도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타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기를 비웠던 아이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 예이고요. 자, 잠시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유지는 시간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2시에 지도했는데 3시에 나타난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유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극 일반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극 일반화가 잘 일어나려고 하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지도 상황에서 주어진 자극과 물리적으로 더 유사한 자극이 주어질수록 자극 일반화가 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A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기를 배운 학생은 B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뭡니까? 일반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지도는 분명히 A 재래시장이었고요. 지도하지 않았던 B 재래시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일반화의 정도를 보시면 이 편의점에서는 일반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재래시장과 편의점 사이에는 공통점이 적죠. 그러면 자폐성 장애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다 보시면 물리적으로 유사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편의점은 이 친구들은 물건 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주어진 자극이 지도 상황의 특정 상황과 동일한 개념이나 범주에 속한 것이면 잘 일어난다 그랬죠. 여기 동일한 범주란 것을 예를 들어 보면요. 예를 들면 초록입니다. 초록이라는 우리가 색깔의 범주를 가르쳐 준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초록 잔디, 초록풀, 초록 인형, 초록 주개 이런 것들을 쭉 사용해서 초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초록 베개, 초록 연필 이런 것을 보고는 선생님이 지도하지도 않았지만 초록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즉 자극 일반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주어진 자극이 지도 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동일한 결과입니다. 자,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작동하여 물이 나오게 한다. 여기 동일한 결과는 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작동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는 버튼을 작동하여 물이 나오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은요. 변기의 모양이나 물 내리는 버튼의 위치가 달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과잉 자극 일반화인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할 때 생각하지 말아야 했었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빨간색 넥타이를 많이 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빨간색 넥타이를 맨 남자를 보고 다 아빠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아빠라는 것을 판단할 적에는 아빠의 얼굴, 키, 그 다음에 냄새 등등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이 아이는 붉은색 넥타이만 본 거죠. 그러니까 붉은색 넥타이만 보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잠시 강의를 끊었다가 다시 한번 또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